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가의 거물이죠. JP모건이 직접 지목해서 시장이 떠들썩한 종목 3가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숏스퀴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인데요. 과연 어떤 회사들이고 또 공매도 세력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성장 스토리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핵심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갈게요. 숏 스퀴즈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가 하락에 돈을 건 공매도 세력과 주가 상승을 믿는 투자자들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계속 올라버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실을 줄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매수세가 또 다른 매수를 부르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마치 로켓처럼 뻥 하고 터져버리는 현상, 바로 이게 숏 스퀴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사이퍼 마이닝, 티커는 CIFR입니다. 이 회사의 스토리는요, 기술 공룡 구글이 등판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160% 넘게 폭등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회사 유통 주식의 약 20%가 공매도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는데도 공매도 세력이 버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주가 하락을 확신한다는 거겠죠? 하지만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숏스퀴즈의 가장 좋은 땔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매도 세력의 믿음을 흔들 만한 카드는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 강력한 3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 회사가 기존의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벗어나서 AI와 고성능 컴퓨팅, 즉 HPC 분야로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바로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 투자라는 도장을 꽉 찍어줬다는 겁니다. 구글은 사이퍼 마이닝 지분 5.4%를 살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지난주에만 무려 14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0억 원어치를 사들였고요. 투자 커뮤니티 분위기는 극도로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구글의 투자는 사이퍼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기술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 이건 그냥 단순한 파트너십 그 이상이에요. 사이퍼 마이닝이 앞으로 AI 시대에 뭘 하겠다라는 그 원대한 계획을 구글이 직접 검증하고 보증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장이 열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후보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상황이 훨씬 더 아슬아슬합니다.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간의 대결이 그야말로 끓는 점에 도달해 있어요. 바로 테라울프, 티커는 WLUF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무려 40%입니다. 테라울프 유통 주식의 약 40%가 공매도, 즉 주가가 떨어질 거라는 쪽에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세 기업 중에 단연 압도적인 수치죠. 이건 마치 거대한 용수철을 터지기 직전까지 꾹꾹 눌러놓은 것과 같아요.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피워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테라울프의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한눈에 들어오죠. 앞서 본 사이퍼 마이닝이 20%, 잠시 후에 볼 누베이션 바이오가 28%인데 테라울프는 혼자 40%잖아요. 공매도 비중이 다른 후보들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건 그만큼 잠재적인 숏스퀴즈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회사를 보면 참 기묘한 성장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매출이 102%나 성장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사이퍼 마이닝보다도 먼저 구글이랑 AI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시장을 선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모건 스탠리랑 구글의 지원을 받아서 3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확장까지 계약하고 있대요.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최근 한 달 사이에 공매도 포지션은 오히려 8%나 더 늘었습니다. 회사는 폭통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 하락에 대한 베팅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두 회사 모두 구글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얻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테라울프는 이 분야의 개척자였습니다. 사이퍼 마이닝보다 먼저 구글과 손을 잡고 시장을 이끌었죠.
반면에 최근에 있었던 사이퍼 마이닝의 딜은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대세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였든 중요한 건 둘 다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구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고, 이게 바로 공매도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와일드 카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누베이션 바이오, 티커는 NUVB입니다. 이 회사는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위험 고수익 바이오 섹터의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비에이션 바이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약 28%나 돼요. 공매도 세력들이 이 회사를 노리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회사 아직 돈 못 벌잖아. 이거죠. 아직은 적자 기업이라는 현재의 재무제표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타임라인이 공매도 세력의 논리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항암 치료제 개발에만 집중해온 이 회사가 최근 일본에서 폐암 치료제 이부트로지의 판매 승인을 받아낸 겁니다. 이 승인 하나로 회사의 미래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거대한 일본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매출을 만들어낼 길이 활짝 열린 거죠. 그러니까 누베이션 바이오의 핵심은 이 이진법적 대결 구도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회사의 과거, 즉 적자 상태를 보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신약 승인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완전히 바뀔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회사는 현금도 많고 빚도 적어서 재무적으로 아주 튼튼하거든요. 신약 판매가 본격화될 때까지 충분히 버틸 체력이 된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스토리가 어떻게 쇼스퀴즈라는 하나의 현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말이죠. 이 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요약해주네요. 세 회사 모두 쇼스퀴즈 후보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이퍼 마이닝은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동력이고요. 테라울프는 40%라는 극단적인 수급 상황 그 자체가 엄청난 잠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베이션 바이오는 신약 승인이라는 결정적인 한 방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다양한 촉매제들을 이해하는 게 한 회사가 가진 스토리와 시장의 베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황을 분석하는 데 아주 좋은 교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쇼스퀴즈는요, 절대 보장된 대박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한 회사가 써나가는 성장 스토리와 그럴 리 없다고 믿는 시장의 차가운 베팅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 그 자체입니다.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시장의 차가운 베팅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항상 기업의 펀더멘탈, 시장의 심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